네, 저는 바로 이어서 뭐, 하겠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율촌의 중대재해센터 김현근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 판결 및 수사 사례를 통한 핵심 실천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뭐 예전부터도 계속 강의도 다니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사실은 계속 죄송스럽게 생각했던 부분이 결국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식으로 사실은 총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예.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고 아시는 것처럼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는 게 그냥 몇 마디로 그냥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굉장히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좀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저희 검정색 책이 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을 사실은 실무적으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시면 뭐 사실 우리 여기 이제 실무자분들도 계실 텐데 실무자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 샘플이거든요. 사례, 뭘 참조해가지고 어떤 서류를 만들 거고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제 뭐 저희가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뭐 그런 것들 대단한 것들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이게 돌아가셔서 이제 책에 그런 내용들이 디테일하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변호사로서 이제 수사 대응도 이제 여러 건을 하고 있고 공판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응 과정에서 특별히 좀 문제됐던 사항들 어떤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공판도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조금 사례들 중심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수사나 공판을 저는 사실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우리 이제 복싱에서도 보면 뭐 섀도우 복싱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섀도우 복싱 혼자 연습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이 그냥 혼자만 한다고 하면은 사실 딱 이게 안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항상 그래서 스파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가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수사가 이렇게 될 거고 공판도 이렇게 될 거다 이런 감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이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혹시 조금 더 느낌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보 의무 사항들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중처법 시행령상에 이제 9개 항목이 있고요. 그리고 안전보건관계법령 항목에 이제 4개 또 있고 그리고 뭐 재발방지 대책이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 2개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개가 있기는 한데 사실 가장 현장에서 안 지는 경우 아예 그냥 사실 소기업 같은 경우는 아예 안 하는 경우 통해서 기소 내용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경우들이 사실은 이 세 가지입니다. 3호, 5호, 9호. 이 세 가지인데, 저는 이 중에 3호, 5호에 대해서 조금 그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3호, 9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재발방지 대책이 요즘 조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슈 중심으로 한번 이게 실제 사례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유해 위험료인 확인 및 개선 절차 이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예, 중처법 시행령 4조 3호입니다. 뭐 말은 유해 위험료인 확인 및 개선 절차인데 그래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단서에 규정을 둬서 다만 산업법상 위험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근데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현장에서는 이제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 평가만 그래도 최소한 충실하게 이행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개선을 하고 보고가 되고 이런 절차, 환류 절차만 돼 있다고 한다면은 이 항목이 이행된 것으로 주장될 여지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이제 수사 사례나 공판 사례에서 위반되는 사항들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들이 보시면 첫 번째 위험성 평가 절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안전보건 경영 매뉴얼이랄지 뭐 이런 제목으로 해서 회사에서 이제 여러 규정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위험성 평가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취지의 일반적인 규정이 있죠. 일단 규정 자체가 있어서 뭐 하냐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거는 거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거는 일단 갖춰놓고 그거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맞춰가는 거는 또 그 다음의 단계이니까요. 이 절차 규정이 마련이 안 돼 있으면 사실은 그거 자체로 그냥 이거 시스템 없다 이렇게 해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이 워낙 개인의 근로자 역량 근로자 안전의 담당자 역량이 뛰어나서 이런 시스템 없이도 자기는 그냥 실제로 잘 해왔다.
뭐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그 대응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법에서 요구하는 건 결국엔 시스템이잖아요. 만약에 이분이 퇴사를 하든지 뭐 이직을 한다든지 했을 때도 이게 굴러가게끔 만들어 놔라는 게 이제 법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절차 규정은 기본적으로 만들라는 취지이고요. 그런데 이제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해서 규정을 둬라 뭐 이런 그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요구하는 거는 그냥 우리 사실 샘플 많이 있기는 하잖아요. 돌아다니는 샘플 뭐 활용들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활용하시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잘 활용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그 샘플을 최대한 우리 그 현장에 맞게끔 이 수정하고 개정하려고 했던 노력들을 좀 보이실 필요는 있겠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장 특성이라고 돼 있는데 법의 규정에 보면은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반영해서 이 체계를 구축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냥 이게 지나가는 문구일 수도 있는데 어디 뭐 감독관님께서는 이거 사업장 특성 반영 이것만 가지고 2시간 동안 조사를 하시더라고요. 예, 굉장히 힘들게 조사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글쎄 그게 뭐 저 정답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그렇게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뭐 그런 거를 그 이 좀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예를 들어서 건설업이라고 하면은 좀 몇 가지 문구만이라도 넣어놓으면 나중에 대응할 때 좀 그래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설업이기 때문에 여러 협력업체들이 다수 많다든지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많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내용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토목이든 건축이든 어느 분야 비중이 높아서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문구를 일단 좀 넣어 놓으면 그래도 할 말이 있거든요. 우리 그냥 대충 샘플 긁은 게 아니라 우리 정말 사업장에 맞게끔 이런 거 좀 고민을 해서 반영을 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하시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요 위반사항 두 번째가 이제 위험성 평가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고 뭐 절차가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다는 식으로 하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 근로자 입장에서 사실 모르실 수도 있는데 최소한 이제 현장에 그 공사 담당하시는 팀장, 공사 팀장이든 뭐 안전관리자는 당연히 아실 거고 안전보고관리 책임자라고 하는 현장 소장님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런 거 알고 계셔야죠. 이런 절차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뭐 조사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거에 따라 하고 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도는 해야지 그런 거 처음 들어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솔직히 대응이 너무 어려워져. 이거 그냥 형식적으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미지를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위반 사항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었고, 세 번째 보면은,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를 안 한 상태에서 새로운 작업하다가 뭐 사고 발생한 경우, 이런 거는 좀 늘상 있는 경우이죠. 근데 이제 늘상 있어도 또 이렇게 문제가 되면 사실 이걸 문제 삼아서 결국에는 이게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문제를 삼게 되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 조치에 대해서 이제 서류상 기재는 해놨는데 실제로 뭐 개선되지 않았다. 그리고 뭐 사후 보고나 사후 조치나 이런 것도 없었다. 뭐 이런 부분들을 항상 수사나 공판에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결도 몇 개 지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판결도 보면은 이제 5호 판결에도 이제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 보시죠. 거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제대로 절차 규정이 마련이 돼 있느냐, 이제 이거를 문제를 삼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나왔듯이 그냥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절차만 규정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얘기 들었던 사업장 특성 이런 걸 반영 안 하고 그냥 샘플 대충 그냥 현장에 갖다 놓은 것일 뿐이지 제대로 반영을 안 했다. 뭐 이런 취지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을 이거를 반영했냐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뭐 따져보면 굉장히 무서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성 평가를 뭐 많이들 안 하진 않을 겁니다. 우리 건설업 같은 경우 무조건 다 하시긴 할 건데 결국에는 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잘했냐, 증거 있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기도 보면은 위험평가 자체를 여기도 하긴 했습니다. 2월 작성된 평가표가 있었고 3월에도 평가표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2월에 작성된 평가표에는 이 뭐 한 줄거리가 아니라 2줄거리로 해라는 취지로 분명히 기재가 돼 있었는데 그런 어떤 개선을 위한 뭐 사후 조치나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문제를 삼았고 뭐 또 3월 같은 경우에는 또 해당 위험 요인에 대한 평가 누락이 됐다. 뭐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면서
결국에는 위험평가 하기는 했죠. 여기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해서 인정을 안 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8호 판결도 있었는데요. 여기도 이제 결국에 그 실질적으로 위헌평가를 해야 되냐,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종사자 의견 청취하는 절차를 포함해야 된다. 이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3호 제조업체 판결에서도 뭐 똑같은 내용이죠. 산업법 36조에서 정한 위험성 평가 그 방식과 절차에 준해서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것도. 예. 그 34호 판결에서도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34호 판결이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서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을 하고서도 뭐 사후 조치나 이런 게 전혀 없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지적이 돼가지고 사실 이게 이제 실형 선고된 사안이거든요. 근데 이 사안과 거의 대동소이한 사안이 이제 뭐 이것도 이제 울산에서 있었던 사안이고, 그 이제 그 플라스틱 블로우 성형기라고 해서 그 사출 관련된 그 작업 중에 이제 협착된 사고인데, 이 34호 판결과 거의 대동소이한 이제 판결이 이제 또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울산인데, 그거는 이제 그 금속 주조 관련돼서 해당 장비 또 협착돼서 돌아가신 사고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동소이한데 또 공교롭게도 여기 저기 뭐야 지적이 됐음에도 이걸 안 했다는 부분이 사실 동일합니다. 그래서 판사님도 동일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두 사건 다 이제 실형 선고가 된 사안인데 그 중에 이제 하나 사건을 저희가 하고 있는 사안인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이게 그 여긴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그 이 안전관리자 우리는 이제 그 건설업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자 기본적으로 다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제조업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고 그 외부 위탁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도 위탁한 현장이었고요. 위탁을 해서 외부 협회, 그 외부 이제 기관이 그 매번 와가지고 이제 이걸 하거든요. 해서 지적을 실제로 하셨어요. 여기도 그렇고 저희 사안도 그렇고 이제 지적을 했는데 근데 사실은 뭐 제 그 욕심 같아서는 그냥 뭐 지적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강평이라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정말 뭐 표지라도 하나 만들어서 이거는 정말 문제가 크니까 뭐 좀 해야 된다든지 사실 좀 이렇게 했었으면 담당자가 그래도 무시하지는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좀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그런 절차가 없었고 그 회사 입장에서도 그거를 뭐 매번 뭐 이렇게 체크하는 이런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그냥 보고만 받고 그냥 뭐 그런 것도 하고 넘어간 거죠. 근데 이제 사고가 나면 이제 뭐 검사나 판사님들은 이제 샅샅이 뒤지는 거잖아요. 뒤늦게.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보고서 중에 이제 내용 들어가 보니까 뭐 따져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판사님은 이제 안 좋게 봐서 이렇게 이제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막 매번 이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게도 이렇게 된 사안이에요. 이제 예, 좀 이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런 판결 사례를 토대로 해서 이제 핵심 실천 사항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뭐 유해유명 절차가 아까 필요하다는 부분 강조해서 말씀드렸고요. 실질적인 위험성 평가, 위험 평가 그냥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야 된다 이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평가 결과에 대한 단기 점검 뭐 필요하다는 건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결국에 이 절차서를 어떻게 마련할 거냐 있는 것인데 그래도 우리 경청에서도 그렇고 우리 공단에서도 그렇고 그래도 이제 많이들 샘플을 인터넷만 찾아보셔도 있습니다. 예, 그런 거를 그래도 활용하시면 공단이나 노동부에서 샘플이라도 줬는데 그거를 했다고 해서 이게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거에 맞춰서 실질적으로까지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시작은 형식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내용상으로도 사전 준비 그리고 위험성 발굴하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결정을 해서 그 대책을 수립하고 그에 대한 이행을 하고 그리고 이행이 됐는지를 또 그 점검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전파를 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화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실질적 위험성 평가 해야 된다는 거 뒤에서 또 설명드릴 거니까 그리고 단기 점검 뭐 하도록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표 이사님에 대해서 이런 뭐 위험성 평가 결과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전에 그 우리 실제로도 산안법만 있었던 사안에서는 오히려 대표이사님한테 보고가 안 됐다는 사실 때문에 형사법상 이거 고의가 없으니까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논리들이 꽤 있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법 하에서는 사실 대표이사 처벌이 어려웠던 거고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중처법이 되고 나서는 어쨌든 이런 보고 체계가 없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 삼겠다는 거니까 이게 보고가 안 됐다. 그리고 대표이사님이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이제 면책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이제 뭐 사실 대표님이 듣기 싫어하실 텐데 어쨌든 이거는 보고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돼서 하고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뭐 비용이 필요하다면 비용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사실 대표님의 정말 지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강조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그 이 부분을 좀 제가 그 현장 실무 이제 조사에 많이 참여하면서 좀 느낀 바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조사가 보면 아까 절차서 형식적으로 했는지 뭐 이런 거 따져보고 연평가표 서류 있는지 이런 건 정말 그냥 기본입니다. 네, 이거 없으면 그냥 빵점이라고 생각하고 막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형식적일지언정 기본이다. 무조건 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아까 잠깐 예고를 드렸는데 위험성 평가 절차서상 그 23년 5월에 사업장 위험성 평가 지침 한번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는데 이제 최근에 나온 사고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내용들을 수사관님들이 반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3년 5월 지침 뭐 개정된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그 내용 중에 가장 좀 강조되는 부분이 네 가지 거거든요. 순회 점검 방식으로 이렇게 직접 돌아다니면서 위험성 평가해라. 그리고 위험성 평가의 모든 과정에 근로자 참여시켜라. 그리고 아차 사고 관련해서도 그거를 속 위험성 평가할 때 반영을 해라. 그리고 위험 평가 내용을 TBM 때 전파를 해라. 이게 사실은 뭐 기존 때 해오긴 했지만 정말 우리 개정되면서 명문화 시켜놓은 이 규정이거든요. 왠지 이거를 우리 절차는 아마 예전 규정이다 보면 이런 게 사실 반영이 안 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거 절차세 규정돼 있느냐 이제 이걸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물어봐서 그것까지는 안 됐습니다. 그러면 뭐 이거 제대로 안 된 거네. 그냥 이렇게 굉장히 몰고 가려는 경향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리고 어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단계적으로 그래서 그 규정이 절차에 반영이 됐느냐 처음에 물어보고 그 절차에 규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했냐? 뭐 그러면 이제 저희 이 대응하는 게 막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그 다음 땡거 물어보는 게 증거 있냐? 증거 없으면 인정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해서 제일 나중에 이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이게 막 이런 식으로 압박하고 소리 지르고 이제 하면은 뭐 사실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진술을 사실은 유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하셨던 것들을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 조금 감독관님이 원하시는 바에 따라서 그냥 끌려가지 않게끔 그래도 하실 말씀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취지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도 좀 이 안타까운 부분인데 위험성 발굴 자체가 빠졌다. 위험 평가에 해당 항목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거에 따라서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거를 위험성 발굴을 못했느냐. 이거를 그 문제를 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단계로 뭐 발굴을 해서 기재는 했는데 개선 대책까지 넣어놨는데 왜 개선을 안 했느냐. 이제 이 두 가지를 문제를 삼거든요. 뒤에 거는 뭐 사실은 뭐 개선 대책 이행 안 한 거니까 사실 조금 할 말이 없긴 한데 이 앞에 부분은 조금 그래도 할 얘기가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위험성 발굴을 우리가 뭐 안 한 건 맞는데 정말 예견하지 못했던 사고였다. 그리고 우리 보통 이제 위험성 발굴할 때 기준이 되는 내용이 이제 우리 산안규칙에 그 나열되어 있는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산안규칙에 그 있는 내용들 가지고 위험성 발굴에 이제 참고도 하고 하는데 산안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도 아니고 정말 이례적인 사고고 그런 사고 경위를 따져보더라도 뭐 많지가 않고 뭐 그런 경우를 좀 주장을 해서 뭐 대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협력업체 평가 부분도 이제 워낙 사실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좀 넣어봤고요. 주요 위반 사항 보시면은 협력업체 평가 자체를 안 하는 경우, 기준 자체가 없는 경우, 기준은 있는데 평가를 안 한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뭐 작은 회사라고 해서 이것까지 하기 어렵다는 것이 사실 이해는 가죠. 이해는 가는데 일단 법이 이렇게 된 이상은 사실은 이 수사하는 감독관 입장에서 솔직히 봐주려고 해도 그냥 빵점인 거잖아요,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걸 좀 해 두셔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주요 위반 사항 세 번째로 산업재해 이력이 많고 좀 수준이 좀 열악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평가 없이 그냥 최저가니까 선정해가지고
계약을 했다. 이런 사안들의 경우에 또 위반이 인정된 사례가 있고요. 또 무리하게 짧은 공사 기간을 제시한 업체가 선정됐다는 것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판결 사례를 좀 보시면요. 그 오호 판결에도 있었고, 예, 그러니까 그 협력업체가 위험성 평가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좀 그 영세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 전혀 없이 그냥 그 계약해가지고 했다는 거, 그걸 문제 삼아서 이 구호 위반을 인정을 했고요. 20호 판결 같은 경우에도 이 추락 방호 장치를 할 만한 어떤 여건이 되는지, 그러니까 협력업체가 그런 거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견적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회사를 그냥 계약해가지고 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이 위반이 인정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실천 사항으로 어쨌든 이 절차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안전보건관리 비용과 공사 기간에 관한 기준 마련인데 일단 사실 우리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어쨌든 규정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제 그 정도를 해두면 실질적으로 해두면 이제 이 관리 비용, 안전보건관리 비용 자체는 사실 큰 문제는 아닌데 최근에 이제 이 그 감독관님들도 그 노동청도 이제 계속 그 발전을 하거든요. 보면은 안전보건 관리 비용 일단 했다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겁니다. 공사 기간에 관한 그 기준 이것도 이제 아까 규정에 들어가 있거든요. 공사 기간에 관한 기준이 마련돼 있느냐 안전보건 경영 매뉴얼에 일단 형식적으로라도 뭐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이제 이걸 물어봅니다. 예. 근데 이제 정말 형식적으로라도 그게 없어버리면 아, 없습니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당부드리는 게 어쨌든 이 공사 기간과 관련해서 이게 산안법에 규정이 있거든요. 공사 기간 적정한 어떤 기준을 마련하고 뭐 공기 연장이 필요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고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마 뭐 공기 관련해서는 참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도 저도 뭐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1차 시작은 어쨌든 형식이니까 예, 규정에 좀 넣어둘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반기 점검 필요하다. 이제 이 부분 말씀. 이거는 이제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중초법 제1호 제 4조 제1항 2호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사실은 많이 들어보시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이제 중첩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으면 처벌하겠다 이제 이런 취지인데 쉽게 말하면 그 이번 사고 말고 이전 사고에 이전에 이제 비슷한 사고 사례가 계속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이제 사고 나면은 다 재발 방지 대책 내잖아요. 예, 특히 사망 사고 같은 경우에는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하면서 이제 작업 중지 해제 신청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재발 방지 대책 내용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차량계 건설 기계 후방 카메라를 하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를 삼는 사례들이 생긴다는 거죠. 예. 실제 최근에 기소된 사례가 있어서 이제 공판 진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상황 같은 경우에. 근데 어쨌든 이거 관련돼서는 판결도 하나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35호 판결이었고요. 근데 이제 그 법리에 설치한 것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그 재발 방지 대책의 전제가 되는 그 사고는 중처법 시행 이후의 사고에 한정된다는 것을 일단 뭐 법리 설치를 했습니다. 이제 한국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중처법 시행 이후 사고와 관련해서 어떤 재발 방지 대책을 A라는 걸 세웠는데 그거를 제대로 이행을 안 해서 이번 사고가 났다. 뭐 하면은 바로 이제 기소를 할 수 있게 되는 뭐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사안에서도 인터럭 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어쨌든 끼임 사고가 계속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이제 안 했다는 것이 문제가 돼서 유죄 판결이 인정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재발 방지 대책 관련해서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어쨌든 재발 방지 대책 할 때 약간은 그래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재발 방지 대책 보통 세우실 때 많이 이제 업체를 활용을 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서 가장 급선무는 그거잖아요. 작업 중지 해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작업 중지를 해제시키려면 막 정말 우리 그 간도 쓸개도 다 빼주겠다. 우리 이게 다 해주겠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이해는 가는데 예전에는 사실 그렇게 하면 됐는데 지금은 정말 이 현실화하기 어려운 어떤 재방지 대책을 세웠단 말이죠. 그리고 법적으로도 사실 요구하지 않는 아까 전에 뭐 차량의 건조기 후방 카메라 이런 것들을 일단 뭐 넣어놨다가
뭐 나중에 가서 뭐 법에도 없고 이거 뭐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니까 현실화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냥 안 했다가 실제 사고가 나면은 그걸 문제를 삼는 거고 그것 때문에 아무튼 기소가 지금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처법 시행 전 사고의 전제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아까 재발방지 대책 제출 시 유의사항 체크인데, 그러니까 이 사전 사후라는 건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사고, 그러니까 사망 사고가 아니라도 어쨌든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을 할 텐데 그 마련한 재발방지 대책을 이 실제 문제된 최근 사망 사고에서 제출을 할 때 어쨌든 좀 그 뭐 사실은 굳이 제출 요구하지 않은 것인데 막 먼저 제출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거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이 사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사후고 사전 관련해서는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이전에 재방위 대책 제출을 할 때 그 실질화해서 조금 현실화 있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사 및 공판 절차상 유의사항이라고 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뭐 제가 오늘 내용 자체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뭐 제가 길게 말씀드릴 거는 아니고요. 좀 신속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마 자료 삼아서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뭐 수사 절차 흐름도 워낙 많이 보셨을 거예요. 참고하시면 되고 어, 그 사고 후에 대응 시 유의사항 뭐 이 부분도 그냥 근데 짧게 얘기하기에는 또 이게 또 여기 질문 주신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어쨌든 그 자백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죠. 정말 대응하기 어려우면 사실 뭐 자백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자백만이 답이 아닌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뭐 지역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지역사회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우리 지역사회고 하니까 솔직히 감독관이나 경찰분들도 뭐 한두 달에 건너면 솔직히 뭐 얘기 뭐 대화는 할 수도 있고 한데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신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뭐 어쨌든 잘 해주겠다는 식으로 뭐 이렇게 얘기도 해주셨겠죠. 좋게 좋게. 근데 이제 우리나라 뭐 사법 시스템이라는 게 그 감독관님 혼자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검사님도 이제 지휘를 받아야 되고 이제 그런 기대 그리고 뭐 또 막 그 수사가 굉장히 세게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잘 봐주겠지 하는 생각에 그냥 인정하고 그냥 협조하는 식으로 조사를 했다가 뭐 예상치 못하게 이제 기소가 돼서 저희한테 온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판 판결까지 난 사례긴 한데 그렇게 하려면은 결국에 예전에 다 인정했던 취지로 진술했던 것들을 결국에 이제 다 깨야 되는 부분이죠. 이거 아니다는 식으로 다 깨고 다 증인 불러가지고 왜 그렇게 진술했는지는 것까지 다 저희가 소명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 시 면밀한 검토 필요하다는 부분 관련해서도 있는 자료를 그 제출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출하는 경우 또 반대로 있는 자료인데 제출 누락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이건 좀 예를 들어보면 그 산안법상 작업계획서 작성하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제목으로 사실은 서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실질이 사실은 중요한 거니까 이게 뭐 제목이 이 작업 계획서는 아니지만 우리 시공 계획서라는 이름으로 해서 비슷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거라도 제출하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제출무가 없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협력업체 평가 관련해서 기존에 이 담당자가 이 평가하는 시스템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평가까지 잘 했어요. 했는데 이 회사에서는 더 잘해보려고 이거를 객관화하기 위해서 외부 업체의 평가를 한번 또 받아보자. 한번 검증을 받아보자.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려고 했던 회사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과정이다 보니까 그 외부 기관에서 받은 평가가 사실은 조금 안 좋게 돼 있었던 거죠. 안 좋게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후속 조치를 뭐 하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개선 과정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걸로 저는 주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문제를 삼아서 제대로 왜 안 했냐 이제 이렇게 문제를 삼는 경우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좀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 그 안전 강조하는 정부 기조 아실 거예요. 워낙 그 말씀만 많이 들을 거고요. 그 아마 수사 과정에서 엄중하게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근로감독관도 이제 증언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죠. 적체된 사건 수사도 이제 신속하게 진행이 될 거고, 사도과정보건청이나 그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도 아마 생각인데, 그
뭐 일례를 조금 사실 말씀드려보면 올 초에 사고가 하나 있었는데요. 뭐 고향 일산 쪽에서 사고가 하나 있었는데 그냥 도로에서 이제 그 매몰돼서 돌아가신 사고인데 지금 현 대통령께서 당시 이제 그 후보자 신분에 이제 그 사고를 언급을 하셨어요. 그 언급을 하시자마자 사실은 엄청 큰 사고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시자마자 우리 그 노동청 두 곳에서 우리 청장님 출동하시고 공단에서 출동하시고 현장에 한 30명이 오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후보자 신분인데도 그렇게 하셨는데 아마 대통령께서 뭐 하나 사건 이제 아마 얘기를 하시면 굉장히 영향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헌재 위헌 결정 관련해서도 좀 기대를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마 이제 헌재 재판관님들 이제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아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헌재 소장님 지금 후보자로 계신 분도 계신데 그분도 예전에 인천 항만공사 유죄 판결 취지에 또 관여하셨던 분이시기도 하고 아마 그것만을 기대하고 있기에는 조금 뭐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공판도 보면은 이제 예전에는 그냥 뭐 공판 검사 한 분이 그냥 대충 이렇게 대충은 아니죠. 열심히 하시는데 근데 최근 그 기조를 보니까 갑자기 검사님이 10명 증인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10명 정말 신청하시면서 전력을 다하시겠다는 취지의 어떤 그런 뉘앙스를 보이셨고, 이제 대응해서 이제 한 4명 정도로 되긴 했지만, 아무튼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그 산업법 측면이나 중처법 측면에서의 대응,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 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부분들 판례도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좀 신속하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아마 뭐 시간 관계상 아마 질문은 그 마지막에 한번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예, 이렇게 좀 그 제 강의는 마치고 마치겠습니다. 네.